네, 안녕하세요. 가게 잘 왔나요? 어, 네. 잘 보이시죠? 자, 오늘은 어떤 이야기를 할까 한번 좀 하다가 문득 떠오른 한번 이야기를 할까 합니다. 그 전에 먼저 상담 좀 홍보를 하겠습니다. 네. 밑에 이 전화번호로 연락 주시면 이게 상담 연락하겠습니다. 지금 타로 심리 명상 상담이라고 타로 카드로 이미지 카드로 해서 여러분들의 심리와 명상 그리고 여러분들의 여러 가지 이제 복합적인 상담도 해드리지만 주 상담이 여러분들의 마음을 안정화시키는 그런 심리 명상 상담을 주 위주로 하고 있습니다. 주로는 제가 쓰는 게 오쇼젠 타로 카드라고 이 카드인데 이 카드를 기반으로 해서 제가 상담을 해드릴 겁니다. 자, 그러면 이번 시간에 본 내용의 2, 4부의 이야기에 대해서 한번 할까 합니다. 2, 4부. 2, 4부? 어디서 많이 들은 듯 하죠. 예전에 아마 이런 이야기를 많이 들었을 거예요. 당나라 황제가 이제 여자가 많잖아요. 이게 궁녀들이. 그럼 자기가 뭐 황제가 이렇게 간택을 하면 이제 같이 하고 이제 후궁으로 이제 드리는 게 이제 보통 일반화된 게 황실의 그 관례잖아요. 그런데 그러다 보니까 당나라 그 궁에 우리 조선을 따르면 무술이라고 하나? 하여튼 궁녀들이 어마어마하게 많잖아요. 마치 백제에 삼천 궁녀 뭐 있듯이 진짜 3,000명이 뭐 있다고 했다고들 합니다. 하여튼 이게 궁녀가 어마어마하게 많았겠죠. 그 당나라 그 큰 제국이니까. 그럼 황제는 그 궁녀 중에 누구를 간택을 하면 후궁으로서 자기는 쉽게 말하면 한 10번째 부인, 몇십 번째 부인으로 이렇게 선택을 할 수 있는 권한이 있습니다. 그런데 원체 이게 궁이 크고 궁녀가 너무 많다 보니까 황제가 일일이 다 이게 보고 다닐 수 없는 거야. 이게 어떤 애가 이쁜지 그 궁녀 중에. 그래서 어떻게 하냐? 이게 화가라고 하죠. 지금 이제 화공, 옛날에 화공이라고 하는데 화공을 불러들여가지고 어떻게 하냐? 그림은 사람 인물을 잘 그리는 화공을 불러들여가지고 궁녀들의 초상화를 다 그리게 만들어요. 그리고 마침 이런 카드처럼 이렇게 하여튼 이렇게 해가지고 이런 황제가 딱 봐가지고 어떤 애가 이쁜지 이게 우리 당나라 궁에 있는 모든 거기 궁녀들을 갖다가 다 일일이 자기가 이렇게 막 얼굴 보고 다닐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쁜 애들을 이쁜 궁녀를 이제 찾아내기 위해서 이제 후궁으로 들이기 위해서 그걸 이제 머리를 쓴 게 만약에 화공 인물화를 그리면 그 인물화를 보고 이쁘네 하면 걔를 불러들이고 실물을 보고 괜찮네 하면 이제 후궁으로 이제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제 하도 이제 너무 궁녀가 너무 많으니까 일일이 이걸 볼 수가 없는 거야. 어디에 이쁜 여자들이 다 이게 짱박혀 있어요. 왜냐면 그 옛날 조선시대도 그렇고 옛날 중국 역대도 그런데 보통 궁녀들이 궁으로 들어가면 최고의 출세길은 뭐냐? 하나예요. 황제의 여자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서로 간에 다 황제의 이게 눈에 이렇게 띄는데 다 이렇게 다 있고 싶어요. 옛날 우리 조선시대 왕 때도 그러고. 그럼 보통 어떤 일이 발생하냐면 좀 약간 궁녀들 간에 이게 질투심과 파벌 같은 게 생기잖아요. 그럼 새로 들어온 어리고 이쁜 애가 있을 거 아니야, 궁녀가. 그러면 누가 봐도 이뻐. 그럼 그런 애들이 황제 앞으로 가면 간택이 될 거 아니야. 그러면 내가 간택이 될 확률이 줄어들 거 아니에요.
그럼 그런 애들을 어떻게 하냐? 이쁜 애들을 간택이 될 것 같이 굉장히 미녀 이쁜 애들을 저기 이런 수락관이나 아니면 저기 이게 황제가 눈에 보이지 않는 보직들이 있어요. 이게 부엌대기라고 하죠. 수락관이나 어디 이렇게 저기 잡초나 이렇게 저기 공방 같은 데서 물건 만들어내고 뭐 이렇게 짐 정리하고 이게 잡다한 일 하는 저기 일을 할 때 다 그쪽으로 이제 저기 그 보직을 다 그쪽으로 다 돌려버려요. 왜? 이게 내가 황제한테 이제 간택을 받으려면 이쁜 애들이 황제 근처에 있으면 안 돼. 그러니까 이제 그것도 황제가 알아 이제. 그러니까 그래서 어떻게 하냐? 저기 내관들한테 불러가지고 야 어떻게 하면 좋겠냐고. 이게 이쁜 애들이 이게 내 주변에 없고 다 이게 늙은 애들밖에 없네. 왜냐면 나이 많은 저기 애들 이제 상궁이나 이런 애들이 짬밥이 많으니까 이제 권력이 힘이 세니까 자기가 거기서는 황제의 주변에 최대한 얼굴이 노출되는 보직 자리에 다 꿰차고 있어요. 근데 이쁜 애들이 안 보여. 다 이제 나이가 들고 이제 황제가 보니까 이게 저 어리고 이쁜 궁녀를 이렇게 저기 하고 싶은데 이렇게 저기 후궁으로 드리고 싶은데 맨 내 주변 애들 다 나이만 들고 별로 이쁘지 내 마음에 안 드는 애들밖에 없어. 그래가지고 야 이제 내시들한테 보니까 야 왜 내 주변에 이렇게 다 뭐 이렇게 이상한 애들밖에 없냐고. 이게 저기 궁녀니까. 그러니까 이제 저기 내시들은 알잖아. 이제 궁녀들은 그 세상을 저기 황제폐야 사실은 말입니다. 저기 저 못생기고 늙은 저기 상궁 애들이 저기 자기가 저기 황제폐한테 저기 간택받기 위해서 이쁜 애들은 어리고 이쁜 애들은 갖다가 저기 어디 저 치과나 화장실 청소나 아니면 설거지 같은 일 막 그 허드렛 일을 시켜가지고 이게 황제폐야 얼굴에 이게 띄지 않게 얘네들이 다 한다고 그럴 거면 와 그래? 그래서 내 주변에 이게 늙고 못생긴 애들밖에 없었구나. 그런 거야. 그럼 어떻게 하면 좋을까? 폐야 그러면 황제폐야 그러면 어차피 이거는 그쪽 세계이기 때문에 이건 어떻게 없다고. 그러면 이게 화공을 하나 불려들여 가지고 이쁜 그림을 이게 초상화를 그려서 그 초상화를 보고 이게 저기 구석진 데 있는 젊고 이쁜 저기 궁녀들을 갖다가 하고 이게 초상화 보고 이쁘시면 그때 불러 들으시고 이제 저기 황제폐가에서 마음에 드시면 그때 저기 이렇게 거기 저기 후궁으로 들으시면 된다고 하니까 아이고 그러면 되겠네 해가지고 이제 저기 내관이라고 이제 내시라고 하면 돼. 내관이 이제 늙은 내관이 딱 그렇게 얘기하니까 해가지고 그 다음부터 이제 모든 이제 저기 궁에 있는 궁녀들을 갖다가 저기 한 사람도 빠짐없이 다 이제 초상화를 그리게 만들어요. 이제 이거 다 알지 당연히. 이제 황제폐에서 이제 그걸 보고 이제 자기가 후궁으로 간택할 여자를 갖다가 이제 선택하려는 걸 알죠 당연히. 저기 궁녀들이. 그러면 제 궁녀들 간에 이제 어떤 일이 발생할까요? 그럼 최대한 저기 내가 궁녀면 내가 여기 궁에 들어왔으면 내가 최고의 출세를 하는 거는 황제의 한 100 몇십 번째 부인이 되는 게 최고의 출세길이야. 100번째 이상 저기 부인이 되는 게 쉽게 말해서 최고의 출세길이에요. 그러면 뭐든 이게 그 신분 자체가 이제 황실의 그 신분인데요. 황실 사람 신분이 돼요. 어느 날 무슨 이게 하층민으로 살다가 황제 얼굴 이뻐가지고 이게 황제폐하에 이렇게 하면 신분이 바로 이제 황족으로 신분이 그냥 바로 하루아침에 이게 탈바꿈이 되는 거야. 그러니까 거기에 이제 사활을 걸어요. 이제 모든 이제 궁에 있는 이제 궁녀들이 그걸 다 듣고 이제 거기에 사활을 걸어요. 그럼 어떻게 하냐? 이제 그러면 저기 황제한테 저기 이쁘게 이게 저기 보여가지고 간택을 받으려면 어떻게 하냐? 초상화가 이쁘게 이제 그래 쉽게 말하면 요즘으로 따지자면 좀 뽀샵을 해야 돼. 그 뽀샵을 어떻게 하냐? 요즘 그 당시에 지금은 이제 이거 이제 태블릿 PC나 저기 스마트폰으로 이제 뽀샵을 하지만 그 당시에는 누굴 뽀샵하냐? 화공이 뽀샵을 해줘야 돼요. 화공이 이쁘게 뽀샵을 해줘야 돼요. 그럼 화공한테 어떻게 한다? 예, 그럼 뇌물을 바쳐야 돼요. 뇌물을 줘. 그래가지고 막 줄 서서 화공들한테 뇌물을 줘. 그래가지고 화공들한테 이게 그림 그리러 오면 화공한테 뇌물을 안 바치는 궁녀가 없었어요. 모두 다 돼. 그게 이제 자기가 가난하면
가난한 대로 자기 살림살이에 맞게 어떻게든지 조금이라도 뇌물을 다 바쳐요. 그러면 화공이 너 너무 적다 하면 좀 별로 안 이쁘게 그래요. 얘가 그럼 뇌물을 많이 주잖아. 그럼 뽀샵을 막 그냥 그만 완전 선녀로 갖다가 뽀샵을 해주고 선녀로 뽀샵을 해주는 거야. 이제 선녀로 그러면 그냥 돈이 그냥 저기 중간치 하면 그냥 있는 그대로 그려주고 이제 많이 이제 뇌물을 받지는 이제 궁녀들한테 당연히 이제 짬밥이 많고 오랫동안 근무한 궁녀들이 돈이 많겠죠. 그러면 이런 궁녀들이 이제 큰 돈을 해주면 늙은 궁녀들이 오면 뽀샵을 했는데 황제가 오 예쁘다 하고 오 예쁘다 야 얘 누구냐 뽀샵을 겁나게 해가지고 한번 얘 불러들었는데 이게 너냐 이게 너냐 이게 너냐 이제 완전 틀린 거야. 실물하고 이제 그림 오고 여기 완전 그림은 완전히 저기 선녀인데 이게 보니까 쟤 왜 별론데 해가지고 그냥 가거라 이렇게 돼. 그러면 1차 서류 면접 1차 서류 면접이 이제 이게 화공의 그림이야. 1차 서류 면접에서 이제 통과를 했는데 2차 대면 면접에서 왔는데 별로야. 그러면 이제 거기서 탈락하는 거야. 근데 이게 딱 보니까 황제 보니까 아씨 이쁜데 이거 보니까 그러니까 저기 이제 아니 화공이 좀 이쁘게 그리나 봅니다. 내관이 그래. 그지? 이쁘게 그렸나 보지. 이제 그러나 보다 하고 이제 해. 그래가지고 그걸 보고 하는데 하여튼 그래요 그냥. 근데 나중에 이제 이사부라는 이름이 언제 생겼는지 모르겠는데 이사부 이 양반은 이게 좀 약간 이게 뇌물을 누구한테 주는 걸 굉장히 꺼려요. 자기가 돈이 있어도 얼굴은 이뻐요. 이게 약간 좀 약간 복스럽기도 하면서도 이게 여기가 통실통실해요 얼굴이. 이게 미녀상도 여러 개가 있는데 약간 살이 약간 쪄가지고 이게 완전 날씬해가지고 양귀비처럼 이렇게 선녀 같은 미녀가 있는가면 약간 이게 복스러운 미녀상이 있어요. 약간 이렇게 하면서 약간 복스러운 미녀상이 이사부가. 여기가 이렇게 하관이 약간 좀 이쪽 이렇게 됐어요. 이게 약간 좀 이게 살이 좀 약간 이게 약간 글래머라고 좀 그런가? 하여튼 그래. 약간 풍만한 미녀의 이 양반아 이사부가. 근데 이사부가 미녀인데 이게 딱 보니까 얘는 이제 뇌물 주는 거 싫어해. 돈이 있어도. 그래가지고 이게 딱 보니까 이제 그림 그리고 딱 보니까 이제 저기 화공이 야 없냐 없냐 이제 보니까 이사부가 없사옵니다. 그냥 그리십시오. 이제 그냥 저는 그런 거 안 준다고 하니까 이제 화공이 열이 받은 거야. 그래가지고 이제 완전히 추녀도 이런 추녀도 완전 추녀로 그려버린 거야 이 사부를. 이제 저기 다른 애들은 하다못해 조금이라도 이렇게 뭘 바치는데 아예 시골하잖아. 안 바치는 거야 얘는 이사부는. 그러니까 완전히 추녀로 그러는 거야. 다 누구라도 다 조금씩은 바쳐요. 이게 자기 살림살이에 맞게. 근데 이사부는 돈이 있어도 안 바쳐서 뇌물 같은 거 이런 걸 이제 별로 싫어했기 때문에 좀 고래요 이 양반이. 이 양반 무슨 종족이냐고요? 토끼 종족이에요 이 양반이. 토끼 종족들이 약간 그런 게 약간 있어요 좀. 토끼 종족하고 용종족도 그렇고 약간 원숭이 종족도 그렇고 이런 좀 불의적이고 이런 뇌물 주는 걸 갖다 굉장히 양심의 가책을 많이 느끼고 싫어해. 받는 것도 싫어하고 주는 것도 싫어해. 보통 뇌물을 주는 사람들이 뇌물 받는 걸 좋아해요. 뇌물 주기를 싫어하는 사람 치고 뇌물 받는 걸 좋아하는 사람 별로 없어요. 가끔가다 있긴 있는데 대부분 뇌물을 이렇게 잘 주는 사람들이 뇌물을 받는 걸 좋아해요. 그러니까 보통 옛날에 매관매직을 하면 이게 이게 관직자리를 돈을 사잖아요. 그럼 뇌물을 겁나게 줘야 하잖아요. 그럼 뇌물 겁나게 주고 이게 관직자리 올라면 그걸 이제 뇌물로 다시 이제 10배, 100배, 1000배를 이제 뽑아내는 거를 잘해. 보통 뇌물을 받는 걸 좋아하는 애들이 뇌물을 잘 줘. 그 자기가 뇌물을 받잖아. 위에다 상납을 뇌물을 잘해요. 자기가 한 100을 뇌물을 받잖아. 그러면 한 저기 막 10, 20, 30을 뇌물을 줘. 가끔가다 100을 다 1000을 뇌물을 받고 위에는 한 1밖에 안 주는 애들이 가끔가다 있긴 있는데 대부분 뇌물을 받는 걸 좋아하는 애들은 그 뇌물의 승리를 잘 알기 때문에
자기가 뇌물을 그만큼 받았으면 윗전에다가 어떻게 했는데 뇌물을 찔러 넣어요, 얘네들은. 윗전이 뇌물을 안 받잖아요. 그러면 그 윗전을 통해서 얘를 제끼고 윗전에다 뇌물을 찔러. 얘도 안 되면 윗전까지 올라가, 어떻게든지. 얘네들도 뇌물을 잘 좋아하는 애들은 그 생리를 잘 알아요. 뇌물은 같이 나눠 먹어야 탈이 없어요. 혼자 먹으면 탈이 생겨. 얘네들도 그걸 이걸 본성적으로 한다고 해야 하나 본능적으로 해야 한다가 그걸 알아요. 그래가지고 뇌물의 생리가 그래요. 같이 나눠 먹어야 돼. 나 혼자 먹으면 탈이 나, 나중에. 다른 사람도 다 청정하고 깨끗하게 안 하는데 이 사람도 깨끗한데 나만 뇌물 처먹잖아요. 그럼 불안해. 언제 여기서 내가 목이 땡깡될지 몰라. 근데 같이 먹잖아요. 그러면 서로가 서로를 도와주고 은폐를 시켜줘요. 이게 뇌물의 특징이에요. 뭐다 뇌물로 하냐. 지금 시간이 15분구나. 그래가지고 이제 이사부가 어떻게 이제 뇌물을 안 줘요. 그러니까 얘가 이제 화공이 이런 괘씸한 거 돼가지고 이제 이렇게 막 그리는데 막 대충 그래. 진짜 완전 추녀도 이런 추녀도 없어. 그러면 황제께서 그 그림 보면 이게 딱 보다가 아이고 이게 무슨 이렇게 생긴 애가 다 있냐. 아이고 야 얘는 다음부터 올리지 마. 다음부터 그리지 마. 그러니까 당연히 이제 황제 면전에도 안 쓰고 화공이 이제 추저로 그랬기 때문에 이제 저거 해요. 추녀라는 것은 이거 보면 추녀들은 딱 따로 보관해. 이쪽에다가 야 얘네는 꺼내서 좀 뭐 해가지고 이게 내관한테 야 이게 딱 보면 이게 면접 서류 면접 들어가 추녀 하면 여기 쓰레기통에다 안 버리고 여기 박스에다가 야얘 다부터 얘는 올리지 마 하고 여기다 이렇게 저장을 해. 추녀들은 다 거기다 저장을 해. 이제 S급, A급, B급, C급, F급, 이제 F급을 여기다가 이사부를 F급 박스에다가 했다. 야, 얘는 다부터 그리지도 마. 이제 얘는 그리지도 마 해. 그러니까 이제 여기까지 이렇게 왔어요. 이제 근데 나중에 이제 여기부터 이제 여러분들이 잘 아는 얘기예요. 이제 그 당시엔 돌궐이라고 하죠. 이제 우리가 잘 아는 건 몽골이라고 해야 더 잘 알아요. 옛날엔 그거를 돌궐지회라고 했어요. 뭐 한 나라로 얘는 잠깐 초원을 통일했다가 찢어지고 통일했다가 찢어지고 이거를 막 반복을 엄청나게 해. 복잡해 걔네들 역사는. 몽골죠. 징기스칸 때 그걸 갖다가 이제 정리를 한번 초원을 싹 정리를 해버린 거야 그때. 그 전에는 이제 돌궐이라고 있는데 이게 얘네들이 얼마 역사가 길질 않아요. 얘네들이 누군가 한번 통일을 해. 통일했다가 또 찢어져. 이게 굉장히 이게 빨라요. 이게 짧아요. 이게 역사들이 얘네들은. 유목민의 이게 특징이에요. 이게. 보통 유목민들이 거대한 제국으로 발돋움을 못해요. 왜냐면 바로 찢어져요. 그냥 누가 통일하잖아요. 바로 찢어져. 그래가지고 그때도 아마 거의 한 나라로 그래도 돌궐인가 한 나라로 했다가 이게 분열됐다가 찢어졌다가 왔다 갔다 해 걔네들은. 어느 한 강한 부족이 이게 다스려요 초원을. 그러면 거기서 이제 거의 힘에 눌려가지고 살죠 이제. 어쩔 수 없지. 그러면 그 대표되는 이제 그 부족이 이제 돌궐을 다스리는 대표되는 부족이 당나라로 이제 사신으로 와요 왕들이. 왕이라고 하면 부족장들이 와요. 정확히는 왕이라고 하면 안 되고 부족장들이 와. 부족장들이 찾아와. 이렇게 대표 부족장, 어느 부족장, 돌궐 그쪽 해가지고 제일 강한 부족장들이 찾아와. 그럼 부족장이 오면 어떻게 보면 당나라는 문명이 발달되고 비단 옷에다가 막 휘황찬란하고 막 이게 발달한 나라예요. 도자기에 뭐 금, 세공 기술 모든 게 이게 잘 발달되고 문명이 아주 잘 발달되고 사치품 같은 게 아주 하고 궁이 호화로우기가 그냥 그지가 없어. 근데 돌궐 돌궐 왕이긴 왕이죠. 엄밀히 따지면 최고 지도자니까. 말이 돌궐 왕이 이렇게 오잖아요. 완전히 그 가죽대기 양 같은 거 가죽대기 나름대로 자기네들은 멋있게 입고 온 거야. 근데 양 가죽대기 같은 거 걸치고 이게 문명인들이 봤을 때는 돌궐이 왕인데 이게 여기 궁에 오잖아요. 냄새가 그냥 이게 조정에 들어오잖아요. 근데 그것도 씻고 온 거야. 씻고 왔는데도 냄새가 막 꼬린내 막 짐승 썩은 내라 새가
나요. 명색이 저기 돌고래 왕인데 왕하고 이제 거기 부족장들 몇 명하고 이제 저기 사신들이 와요. 이게 아련을 하러 한 번씩 당나라에 우리 잘 봐달라고. 근데 이게 딱 오면 완전히 산적도 그런 적도 없고 완전히 그냥 저기 가죽대기 같은 거 있잖아. 보통 양이나 늑대 같은 거 보통 부족장들은 권위를 하기 위해서 늑대 가죽을 많이 이렇게 써요. 왜냐면 초원에서는 최고의 포식 동물이 늑대잖아요. 이게 그 왕의 권위를 붙여요. 이제 한반도 쪽은 호랑이인데 이게 호랑이에 이렇게 가죽을 쓰는데 거기는 호랑이가 안 살잖아. 돌고래는 최고의 포식 동물이 거기는 늑대예요. 그러니까 늑대가 이게 최고의 지금 어떻게 보면 토테미즘으로도 최고의 높은 동물급이기 해요. 최고 포식자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늑대 가죽 같은 걸 보통 이렇게 해고 막 이렇게 권위를 딱 써요. 걔네들은. 우리나라 따지면 호랑이 가죽 같아요. 늑대 가죽 이렇게 건데요. 와, 근데 이게 문명인 당나라 이게 조정 사람이나 황실 사람들이 봤을 때, 아우 저는 거지 같은 새끼들 다 이렇게 보여 그냥. 걔들 지나가면 오 냄새, 오 스멜 냄새가 장난 아니야. 얘네들 딴에는 그래도 이렇게 당나라 오니까 막 깨끗이 씻고 와. 그래도 옷도 한번 이렇게 싹 최고 최A급 옷으로 해가지고 이게 세팅해가지고 이렇게 걔는 당연히 오지. 근데 황실 사람하고 조정 사람들이 봤을 때 당나라 사람들이 봤을 때는 완전히 거지 삼거지야 완전히. 그냥 거지 속에 있는 애들하고 똑같대. 얼굴도 시커매가지고 떼꾸정날이 이렇게 흐르고 이게 씻고 오는데도 떼꾸정날이 이게 다 이게 보면 이렇게 있어. 그러니까 이게 상종을 하기가 싫어. 당나라 사람들이 이렇게 봐도. 근데 이제 거기 사람들은 그래. 돌고래 왕인데도 이게 오면 거지같이 이 늑대 가죽 같은 걸 이렇게 거치고 늑대 가죽 재단 같은 거 안 돼. 재단 기술이 이게 발달이 안 됐어요. 걔네들은. 이런 이게 바늘이나 이런 것들 이제 이 얘기를 할 건데 그냥 가죽대기를 거치고 와요. 늑대 가죽 같은 것, 양가죽 같은 걸. 그러면 이게 당나라 조정이나 황실을 야를 오면 이제 그 옷 입고 와. 그러면 막 뒤져보고 냄새가 막 이렇게 나. 그러면 이제 거기 황실에서도 이게 이제 비단옷을 줘요. 이 옷을 입고 오라고. 그럼 얘네들은 이제 어쩔 수 없이 그 옷을 입고 오기도 해. 근데 이제 자기네들은 그게 자기네들 안 어울린다는 거야. 이제 정통성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푸른 늑대의 후손이기 때문에 늑대의 가죽을 입고 뭐 이런 말을 하면서 그래요 그냥. 이제 걔네들 프라이드야 그게. 걔는 이제 비단옷 입고 깨끗이 이게 황제폐 할 때 이렇게 오라고 하면 기분 나빠 얘네들은. 그럼 어쩔 수 없이 그렇게 그냥 비단옷 주면 이게 하고 와. 근데 이게 비단옷이 좋긴 좋은데 에이 별로 이게 마음에 안 들어. 우리는 우리의 것이 소중한 것이어서 늑대 가죽을 고집을 많이 해 얘네들이. 그럼 얘네들이 하여튼 그렇게 오잖아요. 냄새나고 딱 봐도 이게 상종하기가 싫어. 조정 사람들이나 이게 당나라. 근데 이제 외교적인 입장, 이제 이게 북방 관계를 이게 잘 하려면 외교적인 이게 대우를 해줘야 하기 때문에 이제 어쩔 수 없이 이제 그 왕들이 돌골 쪽에 몽골 쪽 왕들이 부족장들이 오면 이렇게 대접을 해주고 아련을 해요. 당나라 황제가. 그러면 딱 해가지고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하는데 여러 가지 얘기를 하면 왜냐면 얘네들이 한 번씩 이게 약탈하러 막 여기 당나라로 쳐들어와. 그러면 얘네들이 생긴 건 저래도 싸움을 겁나게 잘해. 또 말은 겁나게 잘해서 순식간에 다 그냥 싹 쓸고 가. 당나라 이쪽 국경선 이때를. 그러니까 얘네들을 이제 두 가지예요. 보통 이런 오랑캐들을 다들 주몽국가들 오랑캐들 하면은 얘네들을 이렇게 회유 정책과 그리고 얘네들을 갖다 탄압과 회유를 갖다가 해요. 대표적인 게 회유를 먼저 하고 말을 안다면 그 다음에 이제 탄압을 해버려요. 다 죽여버리는 거 쉽게 말하면 탄압은. 싹 씨를 말려버려요. 처음엔 좋게 말해. 좋게 말하는데 저쪽 오랑캐 입장에서 그렇게 좋은 게 아니지. 야 니네 이렇게 저렇게라고 막 내정 간섭하는 거 들리지. 근데 여기 중원에서는 좋게 말하는데 저쪽에 내정 간섭으로 들리지. 그리고 가끔 가다가 이제 얘네들은 이제 좀 약간 전사 기질이 있고 약탈 기질이 있기 때문에. 그리고 이게 중앙에서 이렇게 해도 저기 주변에 있는 부족 애들은 막 지네들 맘대로 약탈하러 가. 뭐 이거 어떻게 막어 못 막어. 이런 길을 받아다니까 이게 당나라 입장에서 중원에서는 쟤네들하고 이렇게 하면 쟤네들을 갖다 이렇게 옛날에 몇 번 그걸 갖다 얘네들을 다 제압해가지고 복속을 시키려고 했는데 안 돼.
정말 안 돼. 이제 바퀴벌레와 같아요, 진짜 얘. 이게 중원 애들이 봤을 때는 여기 몽골이나 여기 초원 애들이 마치 바퀴벌레 같아. 그리고 얘네들은 항상 이동을 하기 때문에 본거지가 어딘지를 몰라. 그리고 또 이게 저기 문명국 당나라나 한나라 쪽 문명국 애들이 한번 쳐들어오잖아요. 그럼 얘네들은 싹 도망가. 그냥 며칠 만에 그냥 저기 도시가 이동을 해버려요, 그냥. 저기 당나라에서는 있을 수가 없잖아. 저기 농업국가이고 정착민이 저기 당나라에서는 그게 안 되는데, 걔네들은 하나씩 쑥 도망가, 딴 데로. 그러니까 얘네들을 갖다가 섬멸을 하려고 했는데 안 돼. 그럼 어떻게 하냐. 이제 저기 옛날처럼 타락과 섬멸을 하다가 나중에 또 좋게 해가지고, 이제 달래 얘네들을. 그럼 달래에서 얘네들 이제 이게 외교 관계를 하는데, 말이 안 통해, 서로, 이제. 그래서 이제 그쪽 왕도 얘네들 눈치를 봐야 하거든. 그리고 이제 이게 문명국가로부터 이게 뭔가 좀 얘네들도 이게 받아들여야 돼요. 뭐 이런 무기 같은 것도 대표적인 거고, 얘네들이 이게 철기 같은 무기를 갖다가 얘네들이 잘해. 문명국 당나라 애들이. 그럼 그런 걸 갖다가 이게 해하고, 무역을 통해서 물자 같은 것도 왔다 갔다 하고, 좀 그래요. 뭐다 일로 하냐. 그래서 서로 간에 이제 좀 그런 게 있다 보니까, 그래요. 이제 여기서 한번, 이제 이게, 그래가지고 이게 와요, 이제. 이제 이게 서로 이제 저기 와요, 이제.